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항상 날씬하게입니다. 자, 이 장면 보시죠.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녹아내리는 버터. 입에 침이 고이시나요? 아니면 죄책감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는 이런 기름진 음식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거 먹으면 내 혈관이 막히겠지. 저 기름 덩어리가 다 내 뱃살로 가겠지. 맛있으면 0칼로리? 아니죠. 맛있으면 살찐다, 맛있으면 몸에 안 좋다. 이게 우리가 배운 국룰이었습니다. 특히 저 기름. 저게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고 심장마비 유발 물질이고 비만의 주범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상 최대의 식품 사기극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방이 어떻게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는지,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가 숨겨졌는지.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때는 1950년대 미국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잘 나가는 중년 남성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이 속출했죠. 사람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죽는 거야?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키스라는 생리학자였어요. 이분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범인 찾았습니다. 바로 지방입니다. 특히 포화지방. 그는 이렇게 주장했죠.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그게 혈관을 막아서 심장병을 일으킨다. 듣기엔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는 유명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바로 7개국 연구라는 겁니다. 7개국의 식단과 심장병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지방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심장병이 많더라. 완벽한 증거 아닌가요? 이 연구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키스 박사는 타임지 표지 모델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키스 박사는 22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이론에 딱 맞는 7개국만 쏙 골라낸 겁니다. 이걸 통계학에서는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달콤한 체리만 골라 먹는다, 즉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고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버터, 치즈, 크림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키스 박사 이론대로라면 심장병이 넘쳐야 정상이죠. 근데 실제로는 심장병 발생률이 엄청 낮았어요. 이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르죠. 프랑스의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키스 박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예외니까 빼자. 네, 그냥 뺐습니다. 이게 바로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지방이 나쁘다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그에 맞는 데이터만 보여줘. 와, 진짜 과학적이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당시에 이미 이걸 지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존 유드킨이라는 영국의 영양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키스 박사와 정반대 주장을 했어요.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유드킨 교수는 방대한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죠. 설탕 소비량과 심장병 발생률이 정확하게 비례한다. 지방은 억울하다. 진짜 범인은 설탕이다. 그리고 1972년에 푸유 화이트 언드 데들리라는 책을 냅니다. 제목부터 강렬하죠? 순수하고 하얗고 치명적인 설탕을 저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재의 말로가 어땠는지 아세요? 학계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키스 박사와 그의 지지자들이 유드킨을 맹렬히 공격했죠. 저 사람은 사이비야, 과학이 아니야. 유드킨의 책은 절판됐고 그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마치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요. 그래도 설탕은 돈다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과학적 견해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어두운 이유가 있었을까요? 때는 1960년대, 장소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여기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설탕연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설탕 회사들의 로비 단체죠. 이들은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설탕이 욕먹겠는데 뭔가 해야 해.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한테 접근합니다. 그리고 5만 달러를 건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방이 나쁘다, 설탕은 괜찮다. 이렇게 논문 좀 써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1967년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렸어요. 제목은 식이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증. 내용은 뻔하죠. 지방이 나쁘고 설탕은 별 문제 없다. 이 논문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버드 대학교 이름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버드에서 했으면 믿을 만하지. 근데 이 더러운 거래가 밝혀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16년입니다. 네, 겨우 몇 년 전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50년 묵은 문서들을 뒤지다가 이 거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언론에 폭로했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단 지침이 돈으로 결정됐다고. 50년 동안 우리가 속았다고. 네, 맞습니다. 50년 동안 전 세계가 속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의 결정판이 1977년에 나옵니다. 미국 상원에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을 발표한 겁니다. 의장은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었어요. 이 지침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방을 줄여라, 특히 포화지방을.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식품업계는 환호했습니다. 저지방 붐이다.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마요네즈,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 온갖 저지방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을 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방이 맛의 핵심인데. 그럼 식품 회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설탕을 때려 넣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잔뜩 추가했어요. 저지방 요거트 하나에 설탕이 각설탕 7개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 설탕 덩어리예요. 건강하다고 먹는 시리얼바, 사탕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977년 이후 미국의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지방은 나쁘고 탄수화물은 괜찮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고기의 기름기는 다 떼어내고. 결과는 당뇨병과 비만이 급증했습니다. 지방은 정말 억울합니다.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50년 동안 범인으로 몰렸어요. 진짜 범인은 옆에서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설탕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돈으로 과학자들을 매수하고 지방한테 누명을 씌우고 자기는 50년 동안 자유의 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죠. 자, 정리해볼까요? 1950년대 안셀키스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지방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960년대 제당 업계가 돈을 주고 과학자들을 매수했습니다. 1972년 존 유드킨이 진실을 말했지만 매장당했습니다. 1977년 미국 정부가 저지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50년 전 세계가 비만과 당뇨의 늪에 빠졌습니다. 2016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을 하면서 탄수화물과 설탕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으면서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냐고요? 바로 인슐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이죠.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폭발시키고 그게 지방을 저장하고 그게 우리를 비만과 당뇨로 만드는 겁니다. 지방은 억울했어요. 지방은 오히려 인슐린을 안정시키는 착한 영양소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인슐린이라는 진짜 범인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왜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이 충격적이셨나요? 분노하셨나요? 그럼 성공입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50년 동안.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삼겹살 드실 때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진짜 조심해야 할 건 설탕이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도 속았다. 분노한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항상 날씬하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